꿀잼 축제 도깨비 난장 속 작은 이야기. 도라지 배즙 먹은 여자 2탄. 편안한 목소리로 울산 미니총 문학위원회 작가님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글을 읽어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필과 시가 있는데 수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말과 대화, 그리고 어휘, 이동고. 세상은 4차 혁명을 달려가고 사람은 넘치는데 쓸모는 점차 없어지고 있다. 시대가 흐르면 인권은 저절로 나아지는 것 같아도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기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고용주에게 간택을 받기 위해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있다. 자소서도 어렵지만 면접을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 된다. 새로운 언로로서 활약하는 유튜버들은 영상과 결합한 말이 가장 강력한 매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초나라 정승 소양이 가진 옥도를 훔쳐간 것으로 의심을 받아 메타작을 받아 다 죽게 된 장의는 걱정하는 아내에게 묻는다. 내 혀가 아직 성하게 남아있소? 시오설상제란 말의 유래다. 다른 곳은 모두 망가졌어도 정작 중요한 부분이 멀쩡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혀가 만드는 말이 가진 결정적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고 사극 드라마에서도 왕과 신하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의 정치를 볼 수가 있다. 말의 결정에 따라 파란만장한 역사적 국면이 바뀌기도 한다. 소통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재, 제대로 말하고 설득하는 능력은 필수가 되었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것은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인류종도 구강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 더 다채로운 어휘를 구사한 종이었다고 한다. 험난한 빙하기를 이겨내기 위한 협력에서 한끗 소통의 유리함이 생존을 판가름냈던 것이었다. 사람들은 글쓰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정작 더 어려운 것은 말이 아닐까 싶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사람이 가진 성품과 인격, 가치관, 그리고 본성들이 융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용한 한의사는 음성으로 체질과 건강 상태를 읽어내고 점쟁이는 앞날을 내다보기도 한다. 그래서 말을 조금만 나눠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게 된다. 말은 스피치 학원에서 배우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내면의 충실함을 담는 도구이기도 하다. 거칠해하는 말로 아름답게만 치장하려는 사람은 곧 미천이 드러나고 만다. 미천의 바닥은 그 사람의 행동이다. 연단에서 말을 잘하기로 유명했던 미국 코미디언 코난 오브라이언은 짧은 순간에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사회 현실을 풍자하고 졸업을 앞둔 사회 초년생들에게 선배로서 인상 깊은 명연설로 유명했다. 이런 유머 감각까지 갖춘 언변은 사교 모임이 많은 미국인들이 오래전부터 선망하는 능력이었다. 물론 이런 능력은 타고나기도 했지만 청중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에 의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주목시킬 힘이 바로 말이 가진 힘이다.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의 힘은 진실함에 있다고 믿는다. 소크라테스도 모든 철학적인 가르침을 대화로 풀었다. 그의 대화법은 계속 질문을 던지고 돌아온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던지는 식이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해 질문하고 돌아온 답변을 통해 또 다른 질문으로 무지를 증명하는 삼파술, 적절한 비유와 비틀기, 그리고 논박을 통한 방식이었다. 공자의 논어라는 제목도 바로 토론하고 이야기한다는 뜻이다. 논어의 내용 대부분은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자가 제자들이나 위정자를 가르치는 방식을 모두 대화였고 말을 통해서였다. 책이 전하는 바는 바로 그 대화를 기억력이 좋은 제자를 통해 기록한 것이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높은 권좌에 오른 사람도 말 실수로 바로 추락하기도 한다.
선거에 동원되는 TV 토론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말도 중요하지만 말을 하는 후보자의 눈빛, 표정, 말투, 자세 등 그 모든 것이 말보다 더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세상은 객관적인 고정물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프레임과 어휘로 해석된다. 객관적인 세상은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우리가 해석의 프리즘을 통해 인식되는 세상만이 있다. 그러기에 언어의 한계는 세상의 한계다. 매일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일어난 일과 사건으로 혼란한 세상도 해설과 해석으로 다소 정리된다. 해석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일들은 불안을 부추기고 우리는 사건의 원인을 알고자 애쓴다. 너무 단순하게 해석되는 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세상에 오히려 단순한 것이 잘 먹히기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 그건 단순히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편파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눈치채야 한다.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가고 복잡해질수록 예전에 흔히 쓰던 단어들은 사라져가고 신조어, 유입 외래어들이 넘쳐난다. 다양한 사례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규정하는 단어가 없을 때는 혼란스럽다가도 하나의 단어로 정의되는 순간 세상은 확장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힘이 된다.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는 오지라퍼의 대명사는 바로 홍반장이다. 홍반장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흔히 봐왔던 사람의 이미지이다. 하지만 봉사와 나눔만을 갖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등장한 신조어가 동네 지식인이다. 모든 문제는 지역화가 중요하기에 다양한 공공정책을 지역과 동네에 맞게 적절히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소셜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다. 지역을 모르던 외부 전문가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또 꼰대 아닌 꽃대, 문제가 아닌 존재로라는 슬로건은 우리에게 위안과 생기를 준다. 중장년 아닌 신중년이라는 말이 생겼듯이 꼰대 아닌 꽃대는 어른은 다음 세대 씨앗을 잉태하기 위한 꽃을 피우는 축과 같은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계층별로 문제없는 계층이 있으랴마는 문제가 아닌 존재로라는 명제는 대성화시킨 청소년, 여성, 주부, 노인, 장애인 등을 그들 시각을 중심으로 보자는 말이다.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소통의 전제 조건이 된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살가운 관계는 모두 말과 말로 이어진다. 신뢰를 쌓는 바탕이 글보다는 말이 더 가깝고 중요하다. 말은 상대와 직면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전달된다.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일상에서 던지는 말 한마디는 기쁨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반대로 사소한 말로 의심은 시작되고 그 의심은 결국 멀어지는 계기가 되고 이별의 파국을 만들고야 만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는 질문은 이별의 아픔이 오고 나서야 뒤돌아보게 된다.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담은 것은 아니라서 집중이 필요한 일이라 쉽지 않은 괴로운 과정이다. 나는 회의를 할 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다. 그 습관 때문에 상대방 말에 대한 핵심을 가끔 놓칠 때가 종종 있어 말귀가 어둡다는 말을 듣는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전체적 상황 파악에 어두울 때도 종종 있다. 그걸 극복하는 노력 차원에서 하는 메모인데도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많고 나이도 점점 먹어가니 말을 주고받을 때는 집중하려고 애쓴다. 요새는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여기. 지금 이곳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고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나돌아다니는 해찰만 부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집중해야 하는데 아롱다롱한 봄이 한창이다. 말과 대화가 아무리 중요해도 어떨 땐 자연 속 침묵의 말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 말도 더 야물어지는 것 같다. 이제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봄은 짧아요. 이수진. 수선화는 창가에 놓을게요. 마른 어깨 위로 목소리가 내려앉자 당신은 온몸을 움찔 떨어요. 아름다웠지만 푸른 핏줄이 드러난 야윈 발등에 손을 얹었을 때 똑똑 봄 오는 소리 나요. 우수를 지났나요? 내려야 할 곳을 놓친 사람처럼 당신은 여기가 아닌가 하며 몸을 일으키고 나는 자꾸만 가는 당신의 발목을 붙잡아요. 꼭 우수만큼 저문 하늘에 물 수제비 뜨듯 박힌 별빛 몇 개 이으면 당신의 창 가까이 초승달이 떠올라요. 똑똑 어머니의 발톱을 깎는 밤. 어머니, 수선화는 창가에 놓을게요. 방바닥으로 초승달 하나, 둘 떨어져요. 영둥, 이노형. 늘 그랬다. 시샘거리 하나 없건만 2월 보리밭에는 김치독이 곧잘 깨지곤 했다. 밭고랑을 매는지 바람밭을 매는지 엄마가 집 비우는 온 하루는 섬집 아이가 따로 없었다. 몇 굽이더냐 2월살이는. 동네는 모두 들에 나가고 참꽃도 바래지는 고개까지 넘어서야 보리밭은 물이 오르고 소쩍소쩍 굽이길에 가시래기라도 익는 단오절의 잎새라도 가다을지 저물고야 들어서는 골목길에는 어머니는 젊은 시절 가슴팍은 다 어딜 두고서 솔껍질 같은 손에 냉이며 달래냄새 묻어서 왔다. 손가락 마디마디 봄이 오고 있었다. 이번 작품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풍성하고 마음 따뜻한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잘 자요.